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들 매물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둘 다 계속 약세네요. 예, 코스피 2600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죠. 네. 2500선, 그리고 코스닥은 이 870선에 묶여있는 흐름, 좀처럼 강하게 뚫고 올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보시죠. 자, 1시부터 2시까지 재밌는 랭킹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벌써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랭킹쇼 이 시간입니다. 종목 진단 철저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랭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슬슬 분석하셔가지고 미리 예상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있는데. 그렇죠. 운을 조리는 떼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도 호락호락하게 다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밀당할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가면 또 거기에 한번 흐름을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철도의 날 하면서 네. 이 은하철도 999 철이 이렇게 해도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매우 날카롭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는 거는 그 다음에 철도의 날이면 거기서 어떻게 꺾을지까지 그렇죠. 낮추시면 예. 야, 이분은 오셔서 방송해야겠다. 오늘 어떻게 될지 조금 이따가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김태자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라라님 오셨고, 버리님, 제 헤어가 오늘 좀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죠? 예, 예쁜데요. 네. 깔끔합니다. 진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어제랑 비슷한데.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똑똑박사 에디님 오셨고요. 좋은 날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이거 방송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중에 진단을 아주 깔끔하게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랭킹 주제를 슬슬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예. 자, 랭킹이 맞아요. 오늘 철도의 날입니다. 오늘 철도의 날이에요. 딱 들켰어요. 네, 뭐 매일매일 하는데 이 정도는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철도의 날 과연 여기서 어떻게 꺾었을까요? 그건 아마 아무도 예상 못하실 텐데 요겁니다. 범죄 예방의 특집 웬 범죄? 예, 철도 경찰이 절도범을 가장 많이 잡는 달은입니다. 저런 통계를 어디서 갖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 있는 통계예요. 절도범을 가장 많이 잡은 달. 네. 정말 새로운 통계죠? 그렇죠. 저도 이제 보면서 역시 우리 제작진도 네.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도에서 절도범으로 연결시킬 줄은 저는 뭐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리 남극공님께서는 철광 생산량까지 접근했다가 거기에서는 약간 실패. 정말 생각도 못했죠? 그렇습니다. 야, 잠깐만, 에디님께서 철도라서 절도? 와, 이건 또 생각 못한 방향성인데요? 해석 좋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료 딱 봤을 때는 3월, 5월 이렇게 날 좋은 봄도 있고요. 7월, 8월, 9월. 더운 날. 요즘 같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11월, 12월 이럴 때는 절도범들이 안 나타나나 봐요. 추우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따뜻하고 좀 움직일만 할 때 물건을 그렇죠. 좀 훔치자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요. 마그마님, 저건 기소 중지자 일제 단속 기간일 건데 네. 굉장히 전문적인 예. 영역으로 들어가시네요. 경찰이십니까? 예. 어쨌든 간에요. 재밌게 하자는 거니까요. 예. 요거를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거기는 가장 많이 잡은 달 하나 딱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부터 5위부터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님 5위 3월입니다. 3월. 단정. 3월. 초보 투자자님이 이 정답률이 항상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찾아보신 게 아닌가. 스쳐 지나볼 수 추측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초보 투자님 촉 발동하신 건가요? 이 초보 투자자님의 촉이 좀 무서워요, 사실. 진짜 너무 날카로워서. 진짜 저희는 답을 가끔은 이제 알고 일부러 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깜짝깜짝 속으로 놀랍니다. 자, 그리고 수기님께서는 1위는 9월이다. 네. 1위를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갑자기 미란 앵커 들어오시고요. 네. 네, 디톡스. 디톡스 니나. 네. 누나 아니에요, 니나. 니나. 참 이게 사람의 그 인성이라는 거는 이 채팅창에서 또 다르게 또 발현되는 또 매력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몸무게 하단 공격 중인 권미란입니다. 아유.
평소에 이런 캐릭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면 뭔가 달라지시나 봐요. 예. 제 2의 인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본인이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명랑해지고요. 평소에 약간 그 그레이스 그렇죠. 권이거든요. 우아한데. 예, 그레이스 권이거든요. 깜짝깜짝 예. 놀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지금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목 진단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이거 네요. 사춘간 볼빨기 볼빨간 사춘기 아니에요? 와, 이분 천재예요, 천재. 천재. 이게 맞아요, 이게? 뭔가 사춘기로도 친할 수 있다 이런 걸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사춘간 볼빨기님. 예. 종목이 이녹스 청단 소재고요. 재밌네요. 네, 42,000원에 30%입니다. 예. 손실을 기록 중이시죠. 현재는 38,000원대고요. 오늘 1% 내려갑니다. 자, 이 이녹스 첨단 소재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42,000원에 30% 비중이 또 적진 않으시니까요. 그러네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녹스 첨단 소재 42,000원에 30%입니다. 자, 요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먼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녹스 첨단 소재는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가 연절 60% 가까이 되고요. FPCB 소재가 나머지 한 40% 되고요. 나머지는 반도체 패키지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22년 기준으로 한 뭐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도 물론 그거 있지만 FPC용도 뭐 반도체 들어가니까.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소재도 많죠.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디스플레이라든지 OLED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과거에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 2017년도 잠깐 그 다음에 안 가다가 19년도도 그냥 여기서 4만에서 내려왔었죠. 이렇게 내려온 것은 17년도 반도체 괜찮았습니다. 18년도도 뭐 어느 정도. 근데 내려온 거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은 성장을 못하고 성숙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 20년도에 IT가 잘 팔렸거든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뭐 디스플레이, 가전, 코로나 수혜주였기 때문에 가전부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핸드폰도 그렇고요. 그러면 FPCB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 OLED도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았던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는 피해주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올 걸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2022년도 영업이 970억, 올해 22% 줄고 매출도 줄고, 그럼 매출액이 5천억 정도, 4,900억 22년 됐는데 거기에 올해도 줄고요. 내년도 가봐야 되지만 특별하게 늘지 않는 거죠. 이익은 줄었다가 또 업황이 좋아지면 금방 좋아지는데 매출액이 늘어야만 구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첨단 소재라고 해서 주가가 가같이 동급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식은 이미 목표가 같습니다. 22년도 고점에서 빠져서 22년도 실적 이상을 다 낸다면 또 언젠가 갈 수 있습니다. 고점을.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서 살 때는 요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업황이 좋은 주식들을 사야 되는 거죠. 돌파를 할까 말까 불투명 업황들은 그냥 전고점 근처가 아니라 평균 근처에 가면 빠집니다. 그 가격이 4만 6, 7천 원이죠. 그러니까 이미 4만 6, 7천 원 왔다 빠졌으니까 지금 4만 2천 원 내려온다 사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다시 3만 원대로 3만 5천 이하에서 한 3만 원 초반까지 언제든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30%인데 많이 빠졌다고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업황이 산업이 계속 좋아진다든지 성장사는 괜찮은 그러지 않고는 빠르게 손절은 한 10%, 12% 대형주 같으면 12% 잘 안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2% 정도 종가로 가면 바로 반등 안 해주면 일단 팔아주면 아니면 비중 절반이 줄여주면 큰 손실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작은 상처는 늘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즉 집중 투자 30불 이상 지분을 사서 지분에 30불 이상 비중을 실어서 집중 투자 시작인데 30% 손해 나면 그러면 거의 원금의 10%가 손해 나거든요. 물론 크진 않지만 그래도 기대가 크지 않는 주식은 파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병훈 전문가 예. 종목 진단이 됐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네.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물가론을 계속하시면서 예. 절대로 돈이 안 되는 위험한 물가에는 가지 말자라고 가지도 얘기하시는 말아라. 게 최병훈 전문가인데 오늘 그렇죠. 전쟁 얘기하시면서 예. 생존론을 하나 또 새롭게 펼쳐주십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다칠 수는 있지만 죽진 말아야지 요거기 때문에 항상 걱정되는 아빠의 마음. 저는 전문가님 씩 웃으시는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제가 좋아요. 예. 이번에 두 번째 론 아무튼 나오는 걸로 저희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매번 자꾸 기대를 이렇게 해버리면 전문가님께서도 지금 부담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좋죠 뭐. 좋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네. 보겠는데 우리 초기 좋은 초보 투자자님께서 아니 우리 초보 네. 투자자님 진짜 랭킹쇼에 랭킹 맞추는데 진짜 진심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분 때문에 생겼나 봐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장 최전선에 서서 네. 전쟁론 나왔으니까 생존론 나왔으니까 좋아요. 최전선에서 랭킹 맞춰주시는 분이 바로 이 초보 투자자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와드려야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합니다. 네. 자, 바로 현대위아. 자, 주식 투자에 대한 촉은 어떠신지 좀 보죠. 네. 74,500원인데 촉이 조금 무뎌지신 것 같습니다. 뭐죠? 지금 65,600원인데 이게 이번 주 들어서는 뭐 그냥 팡팡팡 치고 올라간 거가 65,500원이에요. 요 가격에 매수하셨으면 매수하신 지는 좀 되신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매수가 근처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뭐 리포트 보니까 뭐 실적이 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리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현대위아 어떻게 보세요? 네, 보유 일단 의견 드리겠고 지금은 현대위아는 수용을 못해도 물가에 가도 빠져 죽을 때가 아니다. 행락철이 아니고 물이 사나울 때도 아니고 그냥 안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가서 문제가 안 되겠죠. 행락철이랑 여름에 물이 엄청나게 파도도 심하고 아니면 냇가도 급류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평상시는 그러진 않죠. 그래서 나 혼자만 갔을 때는 별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 현대위아는 지금은 짠짠할 때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이 90% 정도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 중에 뭘 차지할까? 요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건 엔진이 주력 조인트 부품 엔진 관련된 부품들이 엔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엔진은 전기차에는 안 들어가죠.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럼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강력 처음할 때 하고 그래서 하면 이 회사는 없어질 수도 있죠. 전기차로 100% 바뀌면 엔진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10% 정도, 우리나라도 적어도 안 되는데 미국은 5, 6%, 중국은 20%대, 유럽도 뭐 한 15% 정도 되니까 아직은 크진 않는데 그럼 주가가 과거에 2014년부터 이렇게 빠졌습니다. 요때 당시에는 모든 주식을 자동차 부품 자동차 그냥 올인하고 집 팔아서 사도 돈을 버는 시대예요.
4차 하정 시대인데 이때가 2008년도 미국이 금융위기가 나서 돈 파이낸싱이 안 되니까 은행이 망하니까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차 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를 사고 싶으면 미국 차 비싸니까 안전하고 싼 차가 어디 있을까? 그게 현대그룹, 현대기아차였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도요타도 좀 비싸고, 그래서 도요타를 제치고 현대기아차가 MS 시장 점유율을 2배나 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가고 그 다음부터는 현대기아차 9%대 MS 글로벌 가고 계속 빠져서 6%대까지 왔었거든요. 지금 한 6.7% 내외 정도 되나요? 그러면 9%대에서 MS 계속 빠지니까 당연히 엔진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전기차 패러다임이 자동차 패러다임 전기차로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실적이 내려가니까 끝없이 빠진 거죠. 자, 그 이후에는 여기는 갔었죠. 21년도 실적도 안 좋았는데 왜 갔을까요? 동학개미 초보자가 워낙 많으니까 초보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고점에 많이 빠진 주식이에요. 갔는데 그래도 이건 건드리지 않고 가야 되는데 작년에 많이 빠졌죠. 그 얘기는 초보자가 일단 손해봤는데 실적이 개선이 안 돼서 그러고 이제 실적이 개선되니까 좋아져요. 지금 우리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는 그렇게 미국 시장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26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좋아지는데 현대위아처럼 엔진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들은 전기차에 잘 들어가지 않고 부속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전기차 부품주는 내년 아무리 늦어도 24년까지 전부 다 팔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전기차로 가면 엔진 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도 자동차 부품 한 60%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획할 때 가서 잘 수익 내고 나오시고 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모양은 기술적으로 아주 좋죠. 침체권이 갔다가 2번 갔다는 조정이 끝났습니다.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85,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쉽게 갈 걸로 보이고 이 고점은 21년도 고점 돌파는 불투명합니다. 그때 나중에 판단하시면 되고요. 26년도까지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1등 정도 아니면 테슬라 빼고 2등 정도 간다면 다 돌파하겠죠. 그러지 않고는 85,000 매도 의견 드리고 지금 손절가는 지금 큰 의미가 없으니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5,000까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 보유 의견 나왔고요. 지금 이 종목 자체는 기업이 잔잔하게 개선은 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패러다임,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 특히 이 초보 투자자님도 같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85,000원, 손절가는 의미 없으니까 목표가 보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하고 왔는데요. 랭킹쇼 오늘 주제가 약간 소외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어느 순간부터 얘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범죄 예방 특집을 왜 이렇게 맨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특집이니까 특집에 네. 대한 그런 의미가 반감돼요. 예, 네. 철도 경찰이 절도범을 가장 많이 잡은 달은 몇 월일까요? 저희도 궁금해지네요. 자, 5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5위를 공개해 주시죠. 자, 8월 달이었습니다. 철도 경찰이 잡은 8월 달에 잡은 2022년도에 네. 23명을 잡았네요. 야. 생각보다 굉장히 소박하네요. 근데 왜냐면 저렇게 이 철도 네. 내에서 놓고 가는 거를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철도 타는 동안에 또 그걸 또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 뭐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철도 타면 통상 잃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치면 23명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23명 네. 여기도 23명 더 230명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소소한 통계들이 잡혀가는 게 참 신기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정말, 안전하대요. 우리 그렇죠. 강석 PD가. 예. 치안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사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미 부여 정말 대단히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진짜 돈값하네요. 예. 네. 자, 종목 진단이나 갈까요? 좋습니다. 진단이나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자,
다음 종목을 가보겠는데요. 이번에는 파란 사막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하, 네. 자, 유니퀘스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퀘스트 1,4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데 네. 오늘 주가가 좋습니다. 6%훅 뛰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렇게 쭉 잘 올라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네. 지금 주가 상황 정도에서 유니퀘스트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랬군요. 자,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니퀘스트 어떻게 보십니까? 유니캐스트는 반도체 좋은 기업들이 몇 개가 잘 올라가고 있고, 그에 대한 편성을 해서 같이 반도체 업종에 들어가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 중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것은 이제 해외 비밀 반도체라든 이런 요새 반도체를 국내에 공급하고 집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솔루션도 제공하고 그런 건데 지금 반도체 업황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반도체 우리 이제 미국의 AI 어떤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대해 가면서 가는데 아직도 업황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물론 조금 좋아진다 하지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라가지만 결국은 실적이 나오고 하게 되면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1분기도 안 나왔고 많이 줄었고요. 2분기도 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식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하락의 구간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할 걸 보이고요. 12,300원, 그 다음에 14,500원. 그래서 일단 11,000원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상태라서 평균적으로 11,700원을 돌파하면 잘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4,500원이 목표가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 실린 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소원이나 이쪽 우리 크러스트를 빨리 또 2년 앞당겨서 5년 동안 다 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땅도 사야 돼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이미 막 장비주가 움직이고 막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항상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손절선이나 이익 실현 단가를 꼭 생각하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1,500원 종가 기준으로 공개되면 안 되니까 1,500원 손절가고요. 목표가 11,700원, 14,500원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자, 유니퀘스트 살펴드렸습니다. 아랫단으로 1,500원 손절을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수가가 1,400원이니까 매수가 근방에서 일단 매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윗단으로 봤을 때는 11,700원, 그리고 더 뚫고 올라가면 14,500원까지 열려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니퀘스트 살펴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진단을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네. 자, 이번 종목은 비타민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 당첨입니다. 바로 또 대표적인 OEM 업체죠. 한세 실업이 되겠는데요. 요즘에 의류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제도 그 영업무역도 괜찮고 네.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한세 실업을 22,000원에 사셨는데 30%예요. 그거는 1년 이상 들고 계셨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씩 다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오늘 세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매수가까지 올지 또 솔직히 수익까지 볼 수 있을지. 그렇죠, 네, 그렇죠. 한세 실업 요즘 추세 괜찮으니까요. 실적 기대감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OEM 기업 한세 실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영업무역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F&F 내려가고 있고 좀 차별적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이익이 좋아지고 어떤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기업들도 또 좋아지면 주가는 또 반등을 해줍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주식도 실적이 전환되면 또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주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가테말라도 있고요. 미얀마 이쪽에서 6개국에 현지 생산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 통제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소 활동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컨센서스 보면 올해는 1,500억, 작년보다는 줄지만 내년부터 늘어나죠. 근데 크게 늘지는 않더라 늘어나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코로나 때는 600억대밖에 안 나와 이익이 21,000억, 작년 1,800억. 올해는 그나마 주춤하지만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빠르게 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평가 자체를 해보면 순이익 기준으로 PR을 따지지만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단기 순이익 변동이 여러 가지 영업적인 외적인 청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업 단순히 장사에서 어떻게 벌고 있나 그러면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좀 더 늘어나고 그럼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면 1.5배, 15배 정도 하면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5배밖에 안 되는 거죠. 시가총액 8천억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무역은 지금 2조 8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영업이익 2조 8천억, 이건 7천억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4배 정도, 5배. 그러니까 영업무역과 한세실험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F&F 보면 한 7,6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이 4조 6천이니까 영업무역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F&F는 안 가는 거고 영업무역하고 이런 한세실 오르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실적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다시 25,000원은 잘 되면 거기가 못 되더라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1,000원, 2,000원 있게 요 박스권 깨진 단가는 다시 올라갈 걸로 봅니다. 주가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나아지고 이때는 안 좋았다 다시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실적을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여기서 사가지고 30%인데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럼 손절 안 해, 기업이 괜찮은 이익돈 손절 안 한 건 잘한 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상화되고 좋으면 모든 게. 그럼 더 사줘야 되는 거죠? 여기 샀다가 다른 거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있었으니까 16,000원대, 15,000원대 여기서 추가로 사주면 22,000원 단가 놓고 그럼 여기 나오면 1년을 기다렸던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 좋은 주식은 앞으로 미래가 성장하고 실적이 좋으면 더 많이 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보유하셔서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적이 괜찮은 주식들을 갖고 있으면 또 안정화될 수 있고 그런 업황이 있다면 가지고 있어도 또 회복을 합니다. 꼭 생각해보시죠. 아직도 여기 가도 저평가죠. 그죠? 정말 잘 팔리면 또 과거처럼 과거의 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비타민님의 종목 잘 버티셨습니다. 한세실업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병원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유튜브 보니까요. 우상열님 910명 이건창호행님의 저력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1,000명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예, 저희는 항상 도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 잠깐 또 소외되어 있던 오늘의 주제 네. 저거죠. 그렇죠. 철도의 날이거든요 오늘이. 자 그래서 철도 경찰이 절도범을 가장 많이 잡은 달은 몇 월일까요? 맞춰보고 있습니다. 8월에 23명이었는데 4위는 몇 월일까요? 지금 공개해 주시죠. 7월입니다. 28명. 비슷하네요. 여름 초여름에 네. 이제 이렇게 훔친다는 거죠. 예. 별 차이가 없는데요. 23명, 28명. 오늘따라 통계 숫자가 굉장히 귀엽네요.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런지 네. 훔치는 것도 더울 땐 잘 안 해요. 네. 예. 이 전국 기준이죠. 전국에서 23명. 그렇습니다. 모으고 모아서 23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28명.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훔치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나십니다. 왜 네. 이런 통계 잡히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 3위도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고 네. 소박한 숫자를 불러주세요. 절도범도 네. 사람이다. 그럼요. 더워가지고 집중력이 좀 부족할 때는 훔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스노볼님, 네. 이런 그 고운 마음씨, 이런 그 마인드로 투자하시면서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어쨌든 훔치다 걸리면 가만 안 둡니다. 자, 다음은요. 나머지 후반전을 멋지게 장식해 주실 분입니다.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진입니다. 전문가님은 뭐게 철도라든지 지하철, 이게 약간 좀 긴 운송 시설을 타면서 혹시 뭐 훔침을 당해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없으세요? 왠지 살면서 그런 일이 잘 없지 않아요? 왠지 김민준 전문가한테 걸리면 뼈도 안 추릴 것 같다. 전문가님 복싱 엄청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어요. 잘못 걸리면. 잡았는데 순간 맞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전국에 있는 절도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네.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의 진짜 백이 특화된 거 네. 종목 진단 가볼게요. 갑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이 유튜브에서 아까 전에 종목 뺏겼다고 하셨던 그분이네요. 안 뺏겼어요. 네, 예. 존 리님께서 불안해하셨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를 갖고 계시는데요. 매수 가격이 9,500원이고 좋네요. 30% 지금 수익을 네. 보고 계시죠? 야. 자, 1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중도 많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예. 이 정도 수익에서 이제 수익 보고 나올까? 아니면 조금 더 노려볼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가격대도. 자, 네. 바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 여기서 수익 보고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까요? 고민 좀, 이거는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가격 보니까 9,500원에 잡으셨으면, 2차전지, 마지막 피날레 전체가 갔을 때가 3월경이니까, 3월 28일. 이때 그 종목이 올라갔을 때도 안 파셨거든요. 지금 좀 눌림목을 이겨내고 다시 반등을 좀 가는데, 이거에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보다는 요새 2차 전지 섹터 장비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섹터가 부침을 좀 겪고 있거든요. 하락폭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어제 테슬라 목표가 하향 조정도 있었고, 외수 의견에서 중립 의견은 또 바뀌었고, 이런 전체적인 섹터에 좀 부침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 기간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 담보금 운영을 할 때, 뭐 농사 짓는 거, 벼농사, 그러면 한 50% 이상 지어야 되겠죠. 또 간간히 반농사도 좀 지어야 되고, 또 뭐 단기 단타도 좀 하셔야 되죠. 스캘퍼나, 뭐 고추도 좀 심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어느 그 전략 접근법에 좀 어울리느냐? 저는 지금 그 신성 델타테크는 농사 짓는 쪽에 더 어울린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그 기업의 내용은 그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제 세탁기, 에어컨, 전자제품 생산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보고 사시진 않으셨겠죠. 분명히 배터리 팩 케이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을 좀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우선 뭐 전방 산업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요. 세탁기, 뭐 에어컨, 전자제품 이 부품들 신성 델타테크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LG전자의 가전 쪽으로 고가 프리미엄 제품들이 좀 잘 나가면서 실적들이 좀 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즉 갖고 있는 2차전지 모멘텀이 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저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 하락에 따른 눌림목을 견딜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나신 것 같아요. 왜 지난번에 이제 14,000원 갔다가 다시 한번 또 한 13,500원까지 갔을 때도 안 파셨거든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단기 반등세가 나오는데, 이러한 흐름은 이렇게 뭐 등락 과정의 흐름은 뭐 PC, CPI 어제도 전달 드렸습니다만은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간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은 내실 수 있다. 비중 추가는 못 하시겠죠. 9,500원에 30%시니까 더 기간 투자만 한번 해보자. 기간 투자했을 때 최종 매도 목표가 15,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진적으로 더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참 고민이 되는 자리다라고 김민주 전문가께서 역시 공감 능력 대단하시죠? 맞아요. 철저히 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존 리님의 신성 델타테크였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에 대한 이 시청자의 평가가 좀 나와서 읽어드리자면 그렇죠. 진정성 있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똑같나 봐요. 다들 느끼는 거죠, 이거. 김민준 전문가는 진정성도 있고 네.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은 늪이에요, 늪. 네.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너무 재밌어. 가끔 점심시간 때 점심을 같이 먹다 보면은 제가 방송시간 놓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쩐지 예. 자꾸 늦게 내려오더라고요. 진짜 헐레벌떡 내려오는데 다음에 좀 딴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어요. 네,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스노우볼님께서 딱 아셨네요. 전문가님들 차분하게 분석해 주셔서 귀에 쏙쏙이다.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뭐 기세면은 오늘 뭐 저희 끝나기 전까지 1000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안 가도 네. 거의 근처까지라도 저희는 네. 가고야 말 겁니다. 자, 치명 민준의 예. 다음 종목 진단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합니다. 요번에는 우리 미애님 이제 그만 외치세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우리 미애님 해드립니다. 저희가 압박 넣어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JI 테크가 되겠습니다. 자, 랭킹쇼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압박 좋습니다. 자, 맞아요. 6,500원에 사셨고 지금은 손실이죠. 어허, 5,000원. 이거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최근에 한번 갭 상승을 한번 팍 했었는데 그때 들어가신 겁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 밑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단기적으로도 이평선이 살짝 깨져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6,500, 10% 들고 계십니다. 외국인이 어제 진짜 많이 팔았네요.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JI 테크입니다.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약간 궁금하고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생소하실 겁니다. 반도체 소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증착 공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또 전구체 사업일 것 같습니다. 전구체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고객사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이닉스도 갖고 있고요. 일본의 도시바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 대부분이 이 전구체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신사업에 좀 다각화도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스 사업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 이유는 이 회사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마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것도 실적이 괜찮지 않느냐. 꾸준하게 매출이 또 성장이 되고 작년에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는다는 것이 외형 성장으로 가는 길이니까 기술력도 선택을 받는 것이고 또 기업의 어떤 매출로도 이어지는 부분 같아요. 매출액이 3배 성장했고 올해도 침체라고 하는데도 가이던스가 올라가는 쪽이다. 1분기도 실적 잘 썼습니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 거의 2배 정도 올랐고요.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한 15% 정도 영업이익률 잡혀 있는데 달성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 퍼포먼스에 따른 움직임, 실적에 따른 움직임 이거는 다 나왔던 것 같고요. 회사가 이제 이 투자 지표를 좀 보고 계신데 돈도 잘 버니까 이번에 무상증자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는 상법상 회계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 돈이 없으면 무상증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권리락 효과가 발생되면서 5월 달까지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 주가 좀 빠졌는데요. 이 이제 무상증자 효과된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희석이 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보통 좀 다른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폭이 나왔는데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하락은 나왔습니다. 근데 하락으로 지칭하기에는 좀 표현이 크고 놀림목 위에 다시 가는 움직임 이런 형태인데 아무래도 JI테크는 무상증자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가 수수장구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상증자 물량이 보니까 6월 12일 날 상장된 걸로 보여지는데 주당 3주 배정했네요. 그거에 대한 희석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진행형인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비중이 많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없을 것 같은데 단가가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10%면. 그래서 단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건 좀 궁금해요. 무상증자를 받으셨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받기 전에 진입을 해서
주가가 떴는데도 안 팔고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보유해가 가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뒤늦게 권리락 이후에 21선 정도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잡으신 부분은 만약에 그랬다면 조금 복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대응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가격 단위는 4,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비중 추가 최대 10%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 목표가일 것 같은데요. 단편적으로 반등 목표가를 정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가장 편안한 거 주당 EPS로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주당 EPS가 보니까 400원이었거든요. 올해는 5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PER 기준으로 어디까지 줘야 될 것 같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각각 다릅니다. 소재 파트 뭐 동지를 보게 되면, 비싼 편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반도체에 대해서 좀 후합니다. 15배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 반등 목표가는 7,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7,500원, 추가 매수 4,000원에서 5% 비중 추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유 전문가님 완전 완벽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뭐 전략이 철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추가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지금 보유 의견에다가 추가 매수 좋은데 추가 매수 4,000원대 5%까지 이거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 거의 씹어서 다 얘기를 해드리고 네. 목표가 7,500원이 되겠습니다. 야 역시 투자자가 이 종목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마음을 다 이렇게 좀 헤아려 주시는 게 그렇죠. 전문가님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네, 네. 김민준 클라스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곰님께서 저번 회원은 아닌데 네. 하나 들어야 된다면 회원을 가입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실 정도로 네.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신다. 이런 말씀 제가 보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전화 주십시오. 예. 자, 자, 그리고 곰님 오늘 뭐 장난 아니신데요? 예. 제가 범죄학에서 배운 바로는 생계형 범죄의 경우는 가을, 겨울, 봄, 3월에 많이 발생하고요. 여름에는 폭력 범죄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런 분석까지. 곰님 정체가 뭐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뭐 여기저기 다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범죄학. 곰님 이 정도면은 제작진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대학교 때 공부 잘했나 봐요. 이런 거 하는 과가 있는 대학이 예. 되게 공부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간 자, 그리고 미애님께서도 멋지다. 김사영. 역시 감탄 나오고 있죠?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가보기 전에 잠깐만요. 곰님의 상세한 분석이 나온 김에 저희 랭킹쇼 3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자, 경찰이 절도범을 가장 많이 잡은 달은 3위는 몇 월일까요? 바로 지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일까요? 공개해 봄일까요? 주시죠. 5월이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봄에 겨우 한 명 더 많아요. 한 명 더. 아니 20명대를 벗어나지 앞서거니 않네요. 뒤서거니. 네, 그렇습니다. 5월도 29명.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나진 않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봄에도 또 돌아다닐 일 많으니까. 그렇죠. 또 훔칠 사람도 많겠죠. 예. 자, 이 곰님께서 정말 근거를 들어서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1위와 2위는 좀 뭐가 차이가 좀 날까요? 1위와 2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이 되겠네요. 자, 다음 종목 진단은요, 유튜브에서 한아름 나무님. 한아름. 엄청 크다는 거죠? 큰 나무죠. 네. 자, 덕산테 코피아 갖고 계시는데요. 19,000원에 10%입니다. 물 좀 타서 평단 낮췄는데 비중을 좀 더 늘리셨군요. 계속 좀 내려오니까 걱정이 되시나 봐요. 몇 달 전에 덕산테 코피아 기세 좋았죠. 쭉쭉 올라가나 싶다가 고점 찍고 점점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나요? 다시 한번 가주면 좋겠는데 그쵸. 좀처럼 그 타이밍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걱정이 되신 모양이에요. 자,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덕산테 코피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덱선 테코피아의 기업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OLED용 소재 쪽이고요. 유기재료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고 있는 쪽이 디스플레이용입니다.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디스플레이가 업황이 좀 살아나느냐, 전방산업이 이제 소재 쪽이니까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게 좀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이야기를 주식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뭐 실적 밸류 어떤 숫자적인 이런 형태, 보여지는 지표 이런 걸로만 주식이 움직이면 좀 쉽죠. 적정한 평가. 근데 그렇지가 않죠.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 기준 그렇게 경기 침체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고 하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주가가 못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수급과 매기, 모멘텀, 흔히 말하는 또 인기 종목, 뭐 증시 자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방산업이 호조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문제를 좀 제거해 보면 덕산테크피아의 작년도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2021년에 220여 개인데 93억이니까 뭐 반토막 이상 떨어졌죠. 올해도 그런 분위기고 1분기 때도 적자를 찍었고요. 2분기 때도 회복 국면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 전방산업이 좀 좋아진다고 하니 이것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좀 보여줘요. 저는 DDI 쪽이 올해는 좀 약세일 것 같은데 내년의 실적은 가이던스가 좀 높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전방산업의 움직임들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선은 되고 있다. 뭐 고가 프리미엄 제품들이 좀 잘 나가나 봅니다.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 부분인데 밸류는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주가 퍼포먼스가 4월 10일경에 25,000원까지 나갔는데 이때는 그 소재 파트와 좀 맞물리면서 뭐 반도체 2차전지 바람을 좀 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전해질 신사업에 좀 나아가려는 덕선 테크피아의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타고 이제 눌림목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고점이 모멘텀을 타고 갔던 부분이 25,000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고점은 잘 가도 이 부근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실적 개선이 전년 동기 기준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감에 따른 모멘텀 반등은 꼭지까지가 25,000원이었으니 지금 눌림목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저기까지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까지 이제 끌고 간다. 또 모멘텀을 좀 타준다. 그럼 내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인데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죠. 내가 매매 쪽으로 조금 선회를 해서 매매도 뭐 종류가 단기, 단타, 스캘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잘 하신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좀 그 선제적인 대응이나 발빠른 대응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농사 열심히 지으시면 되죠.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FMC 때문입니다. FMC 때문이고 아까 그 JI테크랑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FMC의 변동성이 좀 크게 진행되어 있는 측면이고 덕산테크피아는 올해 실적이 좋지 않고 내년에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비중 추가만 하시고요. 아직 하방 경직성은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등 목표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반등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덕산테크피아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갔었던 그 고점까지 확 올라가기는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은 22,000원 목표 지점을 잡아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수익으로 나오시죠. 네. 자, 한아름 나무님께서 수익을 한아름 얻으시라고 네. 줘드렸고요. 이번에는요, 루돌이 맘이라는 루돌이 분께서, 맘님? 예. 루돌 하니까 루돌프가 이렇게 떠오르네요. 저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루돌프가 아니라 루돌이? 네. 이름이 독특하군요. 자, 사명을 바꾼 네. 리튬 포어스입니다. 이거 어반 리튬 아니었어요? 맞아. 이게 지금도 찾아보면 어반 리튬으로 지금 등록은 되어 있는데, 회사적으로는 이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리튬 for us, 우리를 위한 리튬. 이래가지고 네. 22,500원에 15%인데 네, 지금 요즘 약간 리튬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 뭐 전기차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하고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 이쪽에 들어가는 약간 이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전망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이러는데요. 알아보죠. 전문가님 약간 살짝 손실 보고 계시는데 들고 가도 되는 겁니까? 주가가 막 이런데요? 네. 네, 저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소재 파트, 특히 이제 원재료 파트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내용을 분석할 때 원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강국들 보게 되면 되게 부럽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원자재가 없고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데 이런 이제 전방산업 말고 이제 원자재 쪽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후방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많이 그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그 전쟁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원래 사명을 변경하기 전에 어반 리튬이었는데 지금 리튬 포어스니까 리튬 포어스가 하던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적자폭이 컸고 지금 기업의 성장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 불상사 재무는 뭐 괜찮은데 주업이 지금 어떤 이 리튬 포어스의 주 사업이 폐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폐배터리냐? 아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액세서리 쪽을 좀 했었고요. 어떤 라이센스 보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리튬 밸류체인을 이제 만들겠다고 좀 뛰어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 실적 가시화가 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어떤 기술력 부분은 좀 보니까 뭐 상당히 그 제조 수산화 리튬 쪽으로는 기술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요. 기업을 뭐 힐난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죠. 누구든지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기술력을 부각시키고 싶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 기술력이 매출액과 직결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상단이 합리적이냐?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자공시실 안 들어가 봤는데요. 수주 잔고 확보해 놓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에도 좀 시달리고 있는데 공매도까지만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리튬 포스의 그 공매도 거래 비중인데요.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별로 없었죠. 5월 30일까지. 근데 6월 달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나 6월 9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 중에 공매도 거래 비중이 32%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날 거래대금의 32%다. 이거는 시장 조성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시장에서 리튬 포어스를 바라보는 부분이 상당히 과열이다. 부담스럽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에 대한 주가 상승은 끝났다. 모멘텀 반등에 따른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요. 2만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22,5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냉철한 또 판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튬 포어스 전량 매도 22,500원의 목표가 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민준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 채팅창 통해서 우리 김민준 전문가 진단하는 동안에 칭찬 또 엄청나게 들어왔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저희가 다 뿌듯해지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의 주제죠. 철도 경찰이 절도범을 가장 많이 잡은 달은 계속 20명대였는데 그렇죠. 1위와 2위는 좀 다를까요? 한 100명쯤 되나요?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몇 월이에요? 3월과 9월. 오, 단위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3월은 사실 고만고만하고 예. 31명. 한 방에 40명. 네, 9월 40명. 여러분 9월 조심하세요. 9월 많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철이랍니다. 예. 야, 8월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절도범들이 더 많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야. 아니, 이런 귀여운 통계를 진짜 어디서 잡았는지, 야, 읽으면서도 20명, 30명, 40명. 재밌습니다. 네. 자, 절도범을 가장 많이 잡은 달 9월을 조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저희는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시죠. 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